안녕하세요. 외도회복TV입니다. 오늘은 외도 이후 부부관계 언제부터 가능할까요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에만 뜻하는 건 아니죠.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진 걸까? 아직 아내는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걸까?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죄책감일까?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이제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내가 먼저 다가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이후로 아내를 만지지도 못했어요. 어쩌면 다시는 그럴 수 없을까봐 두렵기도 하죠. 그만큼 이 문제는 단순한 타이밍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마음의 회복과 또 신뢰의 회복을 담고 있는 질문이에요. 제가 상담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성관계는 회복의 출발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즉, 감정이 먼저 회복되어야 그 다음에 몸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괜찮아 보여도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외도 이후의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관계를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 때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정확한 날짜나 시기를 답해드리기보다는 그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10가지 마음의 신호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 욕구가 앞서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감정, 신뢰, 안정감이 먼저 채워 던지는부터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성급한 시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순간은 어떻게 오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첫째, 아내의 감정이 우선이다. 외도 이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나의 와이프는 어떤 감정 속에 살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외도 발각 후 몇 달이 지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나도 진심으로 반성했고, 아내도 예전보다 좀 나아진 것 같고, 그럼 이제 우리 부부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야 하지 않나. 그 마음 사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요. 다시 사랑하고 싶고, 다시 안아주고 싶고, 또 정말 미안한 마음에 무언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도 아내의 감정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뿌리가 뽑힌 자리에서 혼자 그 감정을 껴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은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밥도 먹고 말도 섞고 겉보기엔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져 보일 수 있죠.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침묵 속에서 수십 개의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아, 정말 괜찮은 걸까? 이제 다 용서한 걸까?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한지. 그거는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누군가 다가와서 스킨십을 하거나 조심스럽게 부부관계를 시도하려고 한다면 마음은 이렇게 반응하겠죠? 아직 난 그럴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사람은 정말 내가 어떤 감정인지 알긴 하나? 또 나만 이해해야 하는 거야? 그때부터 다시 마음이 다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거리감이 생겨요. 그리고 이번엔 더 깊고 단단한 벽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외도 이후 부부관계를 다시 생각하기 전에 꼭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지금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옆에 있으면 불편해? 괜찮은 줄 알았는데 혹시 내가 너무 서두르고 있어? 지금 혹시 어떤 감정이야? 이 질문이 몸을 원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진짜 그녀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나오는 질문이라면 그건 이미 회복의 출발점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물음에 대답이 없더라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대답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예요.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 관계는 이미 한번 부서졌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 욕구나 내 생각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아내가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 공간이 마련되면 언젠가는 아내 쪽에서 먼저 손을 잡아올 수도 있어요. 그날이 오기까지 진심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이 사람이 정말 변했구나. 그 믿음이 정말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기다림. 그게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사랑입니다. 둘째, 거절당했을 때 서운하지 않나요? 외도 이후에 부부 사이에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용기를 내서 다가가 보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기도 하고 어색하지만 작은 스킨십을 시도해 보기도 하죠. 근데 그 순간 아내가 살짝 몸을 피하거나 작은 표정 변화 하나로 거리를 두는 걸 느끼게 되면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또 거절당했구나. 이거 나만 애쓰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정도도 받아줄 수 없는 건가? 그리고요, 그 감정이 서운함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내 감정이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정말 회복을 위한 길을 걷고 있는 거라면 거절을 받아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거절은 나를 밀어낸 것이 아니라 아직 아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신호를 상처로 받아들이지 말고 마음의 온도계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직 이 사람은 이 부분에서 준비된 게 아니구나. 내가 너무 앞서가고 있었구나. 그래, 난 좀 더 기다려야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큰 회복의 진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반응하는 태도예요. 만약 아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싶어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내가 어떤 감정인지 알긴 하나? 또 나만 이해해야 하는 거야? 그때부터 다시 마음이 다치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좀 힘들어. 지금은 그쪽으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을 때 당신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해해. 조금씩 천천히 가자. 난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한 문장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정감이 되어서 아내의 마음의 작은 틈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 틈 사이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기다려주는구나. 나를 조금 존중해주네. 그런 감정이 아주 약간 서서히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거절을 했는데 삐지거나 분위기가 싸늘하게 만들거나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면 그동안 쌓아온 감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거절은 관계를 끝내자는 뜻이 아니라 아직 내 감정이 다 회복되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그걸 알아차리고 그 순간에도 따뜻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회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의 그 욕구가 아니라 그녀의 안정감이에요. 그걸 지켜주는 시간이 쌓여야 나중에 정말 진심으로 서로 다시 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스킨십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할 거예요. 진짜 회복이란 바로 그런 순간을 기다리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둘 사이의 감정이 조금씩 연결되고 있는지. 외도 이후에 사람들은 종종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에만 집중합니다. 같이 밥도 먹고요. 얘들도 같이 챙기고요. 요즘은 말도 잘 섞어요. 근데 정말 감정이 연결되고 있는지 표면적인 일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두 분 사이에는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오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가령 어느 날 아내가 한숨을 쉬거나 표정이 굳어 있을 때 그걸 눈치채고 무슨 일이 있어? 혹시 내가 뭘 더 잘못했어? 이렇게 다가가 본 적 있나요? 혹은 아내가 말없이 조용해도 그 침묵의 무게를 느끼고 옆에 조용히 앉아 있어준 적이 있나요? 그런 순간이 바로 감정이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감정이 연결됐다는 건 그 사람이 느끼는 슬픔과 분노와 불안과 혼란, 그 모든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말로 위로하는 걸 넘어서 그 감정의 자리에 같이 머물러 주는 거죠. 때로는 말없이, 때로는 손만 살짝 잡아주면서 이런 감정의 연결이 없다면 몸이 가까워지는 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안긴 게 아니라 그저 관계를 원하는 거였구나. 난 아직도 아픈데 그 아픔은 보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감정이 드는 순간 몸은 더 멀어져요. 그리고 그 거리감을 메우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해지죠. 근데 반대로요. 감정이 먼저 연결되고 마음이 먼저 닿기 시작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다시 웃고 다시 손이 가고 어느 날 눈빛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아주 조금씩 몸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요즘 성관계, 잠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요즘 우리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있나? 이거예요. 나는 지금 아내의 마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 아픔에 진심으로 머물러 줄 준비가 되어 있나? 이 질문이 먼저여야 진짜 부부로 다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먼저예요. 기억하세요. 감정이 없는 스킨십은 회복이 아니라 도망, 회피입니다. 감정이 연결됐을 때 스킨십은 이제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넷째, 손잡기, 포옹부터 편안해졌나요? 외도 이후에 두 사람 사이에 생긴 가장 큰 단절 중 하나가 바로 스킨십이에요.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손을 잡았었고 만기고 기대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위로받았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어색해졌죠. 사람의 몸은요, 사실 마음보다 정직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해도 상대가 손을 잡으려 할 때 불편함이 느껴지면 그건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예요. 안아줄 때 살짝 몸이 굳거나 자연스레 기대지 못한다면 그건 아직 감정의 문이 덜 열려 있다는 뜻이죠.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안아주고 싶은 것보다 저 사람이 안기고 싶은지가 먼저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안아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도 부부인데 포옹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회복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정말 괜찮은지를 묻는 과정이에요. 아내 입장에서 보면 당신이 내민 손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감정의 무게죠. 그 손을 잡는 순간 이제 괜찮아졌다고 느껴야 하나? 이제 나도 이걸 받아들여야 하나? 혼란과 부담이 동시에 밀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손을 내밀기 전에 표정과 분위기와 감정의 흐름까지 먼저 살피는 섬세함입니다. 만약 손을 내밀었는데 아내가 살짝 피한다면 그건 싫다가 아니라 아직은 무섭고 조심스러워 라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어요. 그 반응에 상처받지 말고 점점 더 다가갈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느 날 아내가 먼저 당신 손을 잡았다면 그건 정말 소중한 진전이에요. 그 손에는 진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제는 조금 믿어봐도 될까? 그래도 당신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야. 그건 무언의 표현들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계를 고민하기 전에 손부터 편안히 잡힐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손도 불편한데 몸은 어떨까요? 더 멀죠? 손잡기, 포옹, 눈맞춤, 이 모든 작은 스킨십들은 몸으로 전하는 신뢰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가 자연스럽게 오가기 시작해야 비로소 다시 하나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안기고 싶은 마음보다 안겨도 괜찮은 느끼는 그 마음이 먼저예요. 그 마음이 생기기 전에는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강요 없는 사랑을 만들어 갑니다. 다섯째, 정말 미안하다는 게 행동으로 보이나요? 삶으로 보여야 됩니다. 외도가 발각된 직후에 가장 많은 분들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다시는 안 그렇게 죽을 만큼 반성하고 있어. 미안해. 그 말들 틀린 말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에요. 정말 진심이 담겨있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아내의 마음에는 그 말이 잘 들릴 거예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겠죠. 왜냐하면 그 말은 이미 한 번 무너진 신뢰 위에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다 무너졌거든요. 생애조차 부정되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나한테 잘한다고 하면서 결국 그랬잖아. 말로는 언제든지 미안하다고 할 수 있지. 지금은 두려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 그 말이 진심이라도 신뢰는 말이 아니라 시간과 행동으로 회복되어야 돼요. 말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매일매일 증명해야 되는 진심과 성실함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전엔 잘 보이지 않던 아내의 표정을 이제는 더 자주 살피는지, 아내가 하는 말이 예전보다 더 귀 기울이고 말끝 하나에도 신중해졌는지, 혼자 있을 때는 무엇을 보고 누구 연락하고 자신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이런 변화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요, 아내는 어느 날 조용히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변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예전엔 안 하던 행동인데 이젠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럴 때 작은 신뢰가 다시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관계를 다시 시작해도 될까라는 질문에 조심스러운 그래도라는 대답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겉으로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핸드폰을 여전히 감추고 말투는 여전하고 태도는 변화가 없으면 그건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 말뿐이구나. 또 거짓말이구나. 그냥 똑같네. 그렇게 되면 다시 가까워지기는커녕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중에 이렇게 강조해요. 진짜 미안한 사람은 말이 아니라 생활의 습관이라고 말해요. 무의식적인 태도까지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 변화가 바로 말보다 큰 진심이 되어 아내에게 전달됩니다. 결국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알겠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세요예요. 이게 되어야 부부관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그 행동이 쌓이면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삶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여섯째, 관계를 용서받으려고 하진 않나요? 외도 이후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제는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한 번만 가까워지면 뭔가 풀리지 않을까? 부부관계도 다시 하면 아니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 반은 맞는 말인데 근데 반은 틀린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꽤 많은 분들이 조용히 품고 있는 심리입니다. 근데 이 생각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관계는 용서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몸을 통해 감정을 되돌리고 싶어합니다. 한 번이라도 다시 연결되면 뭔가 회복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물론 부부관계하면 관계가 서서히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그 마음 사실 이해한다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그 순간 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남편이 다가오는 그 손길에 이걸 받아줘야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한 걸까? 이걸 거절하면 다시 멀어지는 걸까? 나만 또 참아야 하는 걸까? 그렇게 혼란 속에서 관계를 갖게 되면 하고 나서 더 큰 감정이 후폭풍이 밀려옵니다. 왜 그랬지? 나는 아직 안 괜찮은데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그 감정은 아내를 다시 감정의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의 성급한 시도로 인해서 그동안 쌓은 모든 신뢰가 다시 한 번 더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관계는 회복의 보상이 아니라 그것이 회복의 증명도 아니고 진짜 회복은 아내가 먼저 안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당신 옆에 있다는 게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자연스럽게 따가오는 선물 같은 결과예요. 그걸 억지로 막 당기거나 회복의 속도를 앞당기는 도구로 삼으면 결국 다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에 관계를 통해 뭔가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다면 그 마음부터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아직 내 중심이 나의 감정 회복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진짜 아내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관계는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실망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성관계는 회복을 위한 증명이 아니라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결과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기다릴 수 있는 게 당신이 사랑이라는 진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오는 그날은 억지로 만든 어떤 순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깊은 연결로 다가올 거예요. 일곱째, 관계 후 아내가 더 힘들지 않았나요? 외도 이후 오랜 시간의 거리감 끝에 조심스럽게 다시 부부관계를 가진 순간 그건 어쩌면 다시 시작된 회복의 신호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다시 안았고 함께 누워있고 오랜만에 몸이 닿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치 모든 게 조금씩 괜찮아질 것 같은 희망이 생기죠. 하지만 그 다음날 혹은 그 순간 이후에 아내가 더 침묵해지고 더 멀어진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나랑 다시 해준다면 마음이 조금 열렸던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몸의 반응과 감정의 반응을 혼동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아내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난 끝나고 화장실 가서 울었어요. 관계를 가졌는데 더 슬펐어요. 나는 내가 왜 그걸 받아들였는지 모르겠고 그게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참은 건지 헷갈렸어요. 이게 바로 회복 중의 성관계가 더 큰 감정의 혼란을 불러일 수 있는 이유예요. 아내 입장에서 성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가장 깊은 신뢰와 가장 연약한 감정을 동시에 노출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신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먼저 닿게 되면 그건 감정의 추월이죠. 그리고 그 추월은 곧바로 감정의 이탈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아내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난 아직 너무 아픈데 그 사람은 그냥 이걸로 퉁치려고 하네. 다 풀린 것처럼 행동하는구나. 내 마음은 아직 무너져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잘 됐지 않은 표정이네. 이런 감정이 생기면 그날의 성관계는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상처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관계를 하기 전에 혹시 하고 나서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감정도 있지 않을까? 이걸 꼭 미리 이야기하고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오늘 어땠어? 괜찮았어? 부담되지 않았어? 이런 질문이 따라와야 해요. 그게 진짜 배려고 그게 진짜 성숙한 회복이에요. 아내의 몸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게 선행되어야 몸이 닿는 순간 서로 온전한 연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관계 이후에 아내가 눈물을 흘린다면 그 감정 앞에 당황하지 말고 미안해 하면서 너무 조심스럽게 가야 했는데 지금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해주세요. 그 진심은 다시 마음의 문을 열게 할 수 있어요. 관계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함께 나눠야 할 감정의 흐름 속에서 서로를 더 깊게 만나는 길이에요. 천천히 알아가고 그 속도를 아내가 주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진짜 둘이 편안해집니다. 8째, 손잡기, 눈맞춤, 안기기부터 천천히 해봤나요? 외도 이후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립니다. 언젠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겠지. 다시 손도 잡고 포옹도 하고 다시 자연스럽게 잠도 같이 자고. 근데 그 언젠가는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라 작은 행동에서부터 조심스럽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히 부부관계는 깊은 신뢰를 요구하는 스킨십은 절대 성급하게 건너뛸 수 없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녀의 손을 촘촘히 잡아봤을 때 그 손이 머뭇거리거나 살짝 힘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건 아직 감정의 준비가 덜 된 거죠. 아내는 말하지 않아도 몸으로 이미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 이렇게 거리를 두지 하고 섭섭해하지 말고 내가 조금 더 천천히 가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목표로 삼기 전에 서로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 시작이 바로 눈을 마주치는 일이에요. 서로를 똑바로 마주보는 것.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내의 눈을 오래간만에 들여다보면 거기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있죠. 배신감, 실망, 상처, 불안,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까지. 그 눈빛을 피하지 말고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회복의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 다음은 포옹이겠죠. 예전처럼 가볍게 끌어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안아도 괜찮을까를 묻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처음엔 짧은 포옹으로, 다음엔 조금 더 오래 안아주는 걸로, 다음엔 더 천천히 단계별로. 아내의 감정에 맞춰 스킨십을 서서히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아내가 무언의 압박으로 느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진심으로 끌어안아야 해요. 아, 나 이제 좀 괜찮아졌어. 이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 이 말보다 중요한 건 나는 당신의 속도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몸으로 표정으로 분위기로 전해질 때 아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낄 거예요. 이제는 내가 눈치 보지 않아도 내 감정을 먼저 말해도 되겠구나. 그때부터 진짜 스킨십이 시작됩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손이 닿고 의식하지 않아도 눈이 마주치고 자연스럽게 어깨에 기대게 되는 그런 따뜻하고 부드러운 흐름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을 되돌리기 전에 눈을 먼저 마주쳐야 하고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손을 먼저 편안하게 맞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모래 위에 집을 지는 것과 같아요. 조금의 감정 변화에도 다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작게, 천천히, 부드럽게 그게 바로 진짜 회복의 리듬입니다. 9째, 아내가 우리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외도 이후에 아내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감정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하나는 이제 정말 끝내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다시 붙잡아보고 싶다. 이 두 감정은 절대로 정리된 채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고 한순간에도 엇갈려 찾아옵니다. 당신이 어떤 날이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그날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기도 하죠. 그래서 회복은 이 질문에서 시작돼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나와 다시 우리가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스스로 해보셨다면 이번에 상대의 마음도 조심스럽게 살펴보셔야 돼요. 아내가 쓰는 단어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셨나요? 예전처럼 우리 얘기들, 우리 집,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표현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다시 함께를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몰라. 너 문제잖아. 네가 한 짓이잖아. 이런 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아직은 감정이 혼자서 버티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이건 비난이 아니라 아직도 내면에서 싸우고 있다는 표시예요. 나도 믿고 싶어. 그런데 너무 아파. 이런 감정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럴 땐 말로 설득하려 들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묻지 말고 보여주세요. 우리라는 단어는 입에서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전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회복은 절대로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남편이 노력해도 아내가 아직 그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면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은 우리라는 단어가 다시 마음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할 때부터 조심스럽게 문을 열기 시작해요. 그 시작은 되게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 오늘 뭐 먹을까? 우리 주말에 같이 어디 놀러 가볼래? 그 말에 담긴 마음은 이거예요. 나는 아직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완전히 놓진 않았어.
그걸 느꼈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작은 가능성을 무겁게 그리고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다시 우리로 가는 길이라면 나는 그 어떤 속도라도 감당할 수 있어. 그 마음을 들고 끝까지 걸어가면 어느 날 진심으로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꼭 찾아옵니다. 진심은 절대 헛되지 않으니까요. 마지막 10째. 둘 다 성관계를 목표로 하진 않나요? 외도 이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반성했고 아내도 예전보다 좀 부드러워졌고 우리도 다시 부부니까 이제는 부부관계도 조금씩 회복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말은 어쩌면 당연하고 또 너무나 인간적인 바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관계의 회복 자체를 회복의 목표로 삼는 순간 그 회복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성관계는 결코 회복의 도착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오히려 마음이 충분히 회복된 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목표처럼 생각합니다. 언제쯤 가능할까?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다시 부부로서 돌아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무의식 중에 그 방향으로 모든 행동이 흐르게 됩니다. 배려도 친절도 스킨십도 모두 성관계를 위한 사전 준비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그 감정을 정말 빠르게 느낍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생각해서 이러는 걸까? 아니면 성관계가 하는 걸 바라니까 이렇게 애쓰는 건가? 이 질문이 아내의 마음에 스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행동이 불편하고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은 또다시 다치죠. 아내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의 감정보다 행위의 회복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성관계를 더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만큼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관계를 회복의 목표로 두지 마세요. 그건 언젠간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요. 그날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느 날 밤 함께 웃다가 조심스럽게 손이 닿고 서로의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무겁던 시간들이 잠시 내려앉고 그때 성관계는 회복의 증거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건 마음과 신뢰가 서로를 감싸는 이유에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목표로 삼는 대신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서로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있나?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편안할까? 그 질문에 예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때의 성관계는 단순한 육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언어로 이어지는 감정의 교감이 됩니다. 그런 관계는 다시 쉽게 깨지지 않아요.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걸어가세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닿았을 때 두 사람은 비로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외도 이후에 부부관계가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한 이 질문은 사실 단순한 행위의 지점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단순한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제 괜찮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린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 이 질문엔 정해진 답이 없죠. 며칠이 지나야 가능하다.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 뭐 상담 치료를 10번 받아야 된다. 그런 건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복은 시간이 아니라 감정의 속도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는 2달 만에 조금씩 가까워지기도 하고 누구는 1년이 지나도 아직 조심스럽죠. 하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닿았을 때 그 다음은 어느 날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은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기다림, 많은 눈물과 다짐, 한 사람의 참음과 또 한 사람의 용기를 지나야만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고 있나? 서로에게 안전한 존재가 되었나?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걸 편안해하나? 이 질문에 예라고 말할 수 있게 될 때가 그때야말로 진짜로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순간이에요. 부부관계는 몸이 먼저가 아닙니다. 마음이 회복됐을 때만 가능한 진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강요하거나 얻어내려는 태도로 표현하지 않아요. 기다려주는 마음, 강요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태도,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는 속도를 인정해주는 마음, 그 모든 걸 품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 진짜 회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회복은 늘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오는 여정입니다. 지금 당신이 진심을 다해 그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 끝엔 분명히 괜찮아졌어. 우리 다시 해볼 수 있어. 라는 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잘하고 있어요. 외도회복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